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황진범입니다. 자, 이번 24년도 1월 27일에 시행한 24년도 1회차 인사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인사 2급 이제 이론도 같이 블로그로 업로드합니다. 현재 지금 2월 17일자에 촬영을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인사 2급 이론을 보실 분은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댓글에서도 이제 이론 문제도 이제 함께 볼 수 있으니 이론 문제도 참고로 해서 인사 2급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23년도 이제 7월달 문제부터 처음 이제 인사 2급을 풀이해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계속 꾸준히 이제 인사 2급을 올릴 거고, 인사 1급은 추후에 이제 올릴 계획이 있긴 한데,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이제 인사 1급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2급은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에서 3번은 시스템 관리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뭐 물류나 생산도 똑같이 시스템 관리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보아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까지였나요? 아니면은 8번까지였나? 거기에서 인사급여 관리에 쪽에서 이제 보시면은 인사 뭐 그 기초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거기 기초 환경 설정에 이제 그쪽에서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9번부터 아니면은 8번부터 또는 이제 9번부터 해가지고 이제 11번까지였네. 11번까지 또는 10번까지 해가지고 인사관리 쪽에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인사급여관리에서 인사관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인사관리는 인사급여관리의 인사기초환경 설정이고, 그래서 인사관리 쪽에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 12번부터 15번까지, 그러니까 12, 13, 14, 15 되겠죠. 그래서 급여 이제 두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용직이 두 문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근태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시험 칠 때 반드시 계산기 필요합니다. 계산기 꼭 들고 가셔야 돼요. 근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6번 또는 17번 문제가 됩니다. 16번부터 20번까지는 이제 급여관리 쪽에 해당하는 현황조회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인사인 경우에는 패턴이 늘상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실기는 연습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그만한 숙련성을 상당히 많이 길러줘야 돼요. 그래서 숙련성을 엄청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잘 파악해 주시고요. 문제는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접 키워드나 직접 키워드가 거의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40분 안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속도도 좀 올려줘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자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형 기준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원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는 사원 등록이라는 부분이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 이제 보냐면은 시스템 관리 쪽에서 딱 하나만 여시면 돼요. 회사 등록 정보만 여시면 되고, 나머지 거는 사용 안 합니다. 인사 2급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닫아주면 되고요. 그래서 인사 2급은 이 칸만 열어주시고 세 문제가 출제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이기 때문에 여기 사원 등록에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사원 등록에 클릭을 했더니 부서가 나오고요. 원래 이제 부서는 시작 전부터 끝 지점까지 원래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조회를 눌러주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냐면은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이라고 돼 있어요. 사용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용자만 이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고 사용자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은 딱 하나만 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사용자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현우가 뜨죠. 이현우 관리부 이렇게 뜹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자 문제 읽어보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인사 입력 방식은 미결이다. 그렇죠. 인사 입력 방식 미결. 그러니까 사용 불가죠. 근데 사용 불가라게 하기보다는 그냥 미결이죠 말 그대로. 여기 클릭하시면은 미결 승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뭐 사용 불가능 하기에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권한 설정에서 이제 사용 여부를 봤을 때 권한 설정에서 주는 거니까 미결이라고 해서 사용 불가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계 입력 방식은 수정입니다. 맞죠? 아니죠. 틀렸죠. 수정 아니죠. 뭐죠? 승인으로 돼 있죠. 승인 아니고 뭘로 돼 있어요? 수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입력을 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돼요. 조회 권한은 뭐예요? 회사. 검수 조소 권한은 뭐예요? 승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맞고요.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이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아닌 수정으로 돼 있어요. 정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를 확인하고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기초 부서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면은 부서가 키워드가 되겠죠. 말 그대로. 그러면은 부서가 키워드다. 어디로 보면 돼요? 그렇죠. 부서 등록으로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부서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영업 부문에 속해 있는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 자, 영업 부문으로 했을 때 2000번이거든요. 자, 모두 사용 중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보니까 사용 기간에서 끝난 거는 관리 부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영업 부문에 있는 속해 있는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라는 게 맞다는 의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현재 사용하지 않은 부서는 총 2개다. 부서가 2개인가? 라고 했을 때. 근데 솔직히 지금 봤을 때 관리 부문하고 관리 인천 부문에서만 지금 2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거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서는 2개다 라고 했을 때는 맞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인사 2급 강원 지점 사업장에는 관리부, 교육부 부서가 속해 있다. 인천 지점, 강원 지점이죠. 그래서 강원 지점을 봤을 때는 이렇게 2개가 이제 강원 지점이 있는데 6000번 관리 부문과 교육 부문이 존재를 해요. 근데 관리부가 8100번, 9100번 부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맞은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6100번 격리부는 3000번 인천지점에 속해 있으며 사용 종료일은 2012년 12월 31일이다. 자, 여기 앞에까지는 맞죠. 6100번 격리부로 했을 때 인사 2급 인천 지점에서 관리 부분 인천 지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속해 있다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사용 종료일을 보세요. 2012년이에요? 아니죠. 언제예요? 2021년도에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12하고 20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 틀렸어요?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3번입니다. 이현우 사원의 급여관리 모듈 설정된 메뉴 권한의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힌트는 이거 권한입니다. 여기 키워드가 돼요. 권한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권한의 똑같은 이름. 그렇죠. 권한 설정이죠.
그래서 사용자 권한 설정을 자 클릭합니다. 자 이온우고요. 내 손은 사용자 권한 설정에 가면은 무조건 이 모듈 부분에 손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뭘로 봐야 돼요? H 인사 급여 관리입니다. 자 이거죠. 자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인사관리에 속한 메뉴에서는 회사가 속한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 인사관리라고 돼 있죠. 인사관리에 뭐 속한 이제 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서 근로자의 자료를 출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은 이 출력에 다 체크 표시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인사관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 출력에 해당하는 이 체크 표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까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본인이 속한 부서의 퇴사자 또는 중퇴자에게만 교부할 수 있다. 퇴직이라 하면은 컨트롤 F를 잘 눌러주어서 검색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은 퇴직이라고 치면은 퇴직 정상관리가 있는데 퇴직 정상관리 쪽에서 보면은 어떤 걸 찾냐면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에요. 자 여기 자 변경 삭제는 안 되고요. 출력은 됩니다. 자 근데 조회 권한이 누구로 돼 있어요? 사업장으로 돼 있잖아요. 사업장 회사라고 돼 있으면은 회사 전체 인포 보이고 사업장이면은 그 사업장 전체를 이제 보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만약에 사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 사원에 대해서만 보는 거고 부서에 대해서 보면은 그 손이 그 속해 있는 부서에서만 교부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죠. 근데 만약에 부서로 돼 있으면은 2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근데 뭘로 돼 있어요? 사업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속한 부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부서 외에 다른 부서 쪽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다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만 했을 때는 틀린 거죠. 다른 부서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전표관리에 속한 메뉴에서는 회사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자료를 변경 출력할 수 있다. 자, 3번에 대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표라고 칩니다. 전표관리죠. 전표관리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게 계정과목 설정과 소득자 계정별 유형 설정, 전표 집계 및 생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3번에 대한 내용이 이 전표관리에 속한 메뉴에 회사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자료 변경 및 출력할 수 있다는 거는 출력은 다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변경할 수 있어요? 변경도 다 체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변경과 출력을 이제 보는 거죠. 다 체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모든 자체에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사회보험 관리 모든 메뉴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그럼 사회보험이라고 치면 자, 사회보험에 권한이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자, 파란색만 돼 있으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 관리 쪽에서는 이현우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없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만 돼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교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부서면은 자기 부서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4번입니다. 4번부터는 인사급여 관리에 클릭을 해서 기초 환경 설정에 클릭하겠습니다. 이게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4번 한번 봅시다. 당 회사는 2024년 1월 주임 직급의 호봉을 아래에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합니다. 호봉 등록을 완료한 후에
7호봉 호봉학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호봉이 키워드가 돼요. 그러면 여기 기초한계 설정에서 호봉이라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뭐예요? 그렇죠. 호봉 테이블 등록입니다. 매차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봉 테이블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800번 주임에 대한 얘기일 거예요. 주임으로 보시면 되고, 날짜는 여기다 그냥 치면 돼요. 선생님 저 모르고 다른 데 쳤는데요. 상관없어요. 예, 맡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냐면 2024년 1월로 잡아줘요. 원래 정성은 이렇고요. 문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시험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다른 날짜에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수습할 필요 없어요. 수습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시면 되고, 어차피 답은 여러분들이 마킹해 놓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과정 따위는 보진 않아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요. 24년도 1월달 걸로 설정을 하고, 자, 그러면은 순서는 어떻게 되냐? 일괄 등록을 먼저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괄 인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괄 인상을 할 때 정률과 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있는 경우에는 두 번 다 하셔야 되고요.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괄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괄 등록에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에 기본급에 해당하는 초기치를 넣어줍니다. 220만원. 증가액은 얼마예요? 10만원. 그럼 적용 눌러줍니다. 지급수당 안 넣었네. 지급수당 10만원, 증가액 5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괄 인상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일괄 인상에 클릭을 하면은 정률은 7.5%만큼만 인상이 돼요. 그래서 7.5를 넣고 그 다음에 정률 적용을 먼저 클릭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액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좋겠지만, 적용할 때는 정률 적용, 정액 적용이 따로 돼 있어가지고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률 적용에 7.5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해서 직급 수당 정액 얼마 2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액 적용까지 해주면은 이제 직급 수당이 2만원씩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설정한 후에 그 답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7호봉의 합계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343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5번입니다. 당회사의 인사급여 기준에 대한 설정을 확인했을 때 올바르게 설명한 보기 내용은 몇 개입니까?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환경 설정이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 여기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환경 설정 키워드. 자, 그렇기 때문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 맞출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버리겠다 하면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직종의 출결 마감 기준일은 전월 25일에서 당월 24일이다. 맞나요? 출결 마감 기준을 한번 보아주세요. 자, 출결 마감 기준이 모든 기준일이 25부터 24까지예요? 아니죠. 그 중에 사무직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부터 31까지잖아요. 그러면은 A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왜냐? 사무직은 1부터 31까지 시작하니까. 그래서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B입니다. 2024년 1월 기속의 급여를 계산할 때 1월 25일에 퇴사한 사무직 사원인 경우
해당 월의 실제 근무 일수만큼 급여가 지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퇴직금을 설정을 할 때 이거를 보는 거죠. 퇴사자 급여 계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1월 25일인데 기준 월수가 25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월 1, 월 1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월 1로 돼 있다는 뜻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월 1로 설정돼 있거든요. 설정은 월 1로 돼 있고요. 근데 이걸 25일을 기준으로 잡아요. 근데 이상까지는 25일로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5일 이상을 근무했다라고 하면은 월급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25일 미만으로 했을 때는 1급여를 잡는다는 의미가 돼요. 설정을 할 때는. 근데 만약에 1번으로 설정돼 있다고 하면은 전체가 월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31일 다 안 채우고도 상관없고 1로 돼 있다는 거는 내가 근무 일수만큼만 처리하겠다는 의미가 돼요. 그럼 월 1은 뭐예요? 이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넘어가면은 월인 거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1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25일에 퇴사하더라도 25일 이상을 근무했기 때문에 실제 근무 일수만큼의 월급여를 준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B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입니다. 2024년도 1월 기속 기준으로 월 일수 산정 시 해당 기속 연월의 실제 일수인 31일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1월 기속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월 일수 산정 시 해당 기속 연월의 실제 일수인 31일을 징용한답니다. 자, 그러면 어디죠? 자, 기속 연월로 잡혀 있는 거는 기속의 실제 일수인 31일로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기속 연월이라고 해서 실제 31일 적용하나? 아니죠. 1월 기속 기준으로 했을 때는 출근 마감 기준을 봐도 25부터 24까지인데 사실상 기속 연월일로 봐도 이행상 집계 방식을 31일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애매하긴 한데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는 75% 적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E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A하고 C는 아니고요. B하고 D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번?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6번 문제입니다. 2024년도 기속 급여 지급 공제 항목 설정을 확인하고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단 지급 공제 항목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지급 공제 항목이 여기 키워드가 됩니다. 이름이 똑같은 거 있죠? 뭐죠? 지급 공제 항목 등록입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급여 구분은 급여로 잡아주면 되고요. 지급 공제 구분을 지급으로 잡아주면 돼요. 자, 날짜는 2024년도입니다. 자, 보면은 지급 공제 항목 설정으로 되어 있고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P00 기본급은 과세 지급 항목이며 휴직자에 대한 별도 계산식이 설정되어 있다. 자, 그 전에 자, 마감 취소를 자 클릭합니다. 자, 기본급 뭘로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화면 분할을 자 이용할게요. 자, 계산식은 기본급에 대한 계산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나는 안 되어 있다고 보는데 뭐예요? 월급으로 되어 있죠. 자, 6번이죠. 자, 과세 지급 방식은 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 금액 계산식은 월급이에요. 근데 휴직자,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휴직자인 경우에는 뭐예요? 휴식 계산식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클릭해볼까요? 휴식 계산식 설정은 기본급의 휴직 지급이요. 휴직은 본래 75%만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 과세 지급 항목이고 휴직자 계산이 설정되어 있다. 휴직 지급률 되어 있죠. 70%인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족수당은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인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지급 항목이며 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진 않습니다. 가족수당이 자 클릭합니다. 자, 가족수당은 과세입니다. 요거 비과세 아니에요. 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 요건인 월정급여에 포함되는 지급 항목이며 근데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가족수당 자체가. 그래서 답은 이제 6번인 경우에 2번이 되는 게 맞고요. 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퇴사를 적용할 때는 퇴사자만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사인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준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퇴사하는 경우에는 안 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틀렸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한번 봅시다. 근속수당은 수습직 사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항목이며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대상자에게는 15만원을 지급한다. 자, 근속수당 볼까요? 근속수당 가세죠. 자, 거기에 15년 이상인 대상자는 15만원 준대요. 자, 근속기간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되고요. 자, 1년인 경우에는 만원. 뭐 이거 준 것도 얼마 어디에요? 3만원. 5년인 경우에는 5만원. 그 다음 10년인 경우에는 10만원. 15년인 경우에는 얼마예요? 15만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5만원 준다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야근 수당은 직종이 생산직 사원에게만 10만원 지급하며 야근 수당은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야근 수당은 원래 비과세 적용되는 게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근 수당인 경우에는 비과세로 설정되어 있는 게 맞고, 근데 야간근로 수당인 경우에는 생산직 사원에게 10만원 준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금액에 10만원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맞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옳지 않은 거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자, 문제 7번입니다. 당 회사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인사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 회사의 인사 정보를 확인한다고 돼 있으니 인사관리의 작 여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인적 정보니까 이 사람의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원 등록. 뭐예요? 인사 정보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502 김종욱 사원은 세대주가 아니며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다. 김종욱 두 번째죠. 자, 여기 보면은 세대주인지 아닌지는 적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세대주 여부가 있죠. 세대주가 아니라고 돼 있고요. 자, 확인했죠. 이게 전체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는다고 돼 있으니 급여 정보를 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배우자 공제는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박용덕 사원의 직급은 부장이며 현재 책정된 임금의 연봉은 5,425만원이다. 자, 그럼 박용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급은 부장으로 돼 있어요. 그럼 재직 정보를 해서 보시면 돼요. 재직 정보에 보시면은 직급은 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책정된 임금의 연봉은 5,425만원이에요. 그럼 연봉을 보려면은 급여 정보를 해서 보아 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급여 정보를 볼 때 2021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지금 마스킹 처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광클을 해도 못 봐요. 왜냐?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그 연봉을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기억해 주세요. 컨트롤 F3번 키를 눌러줍니다. 이거 꼭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F3번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로그인 암호가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암호로 설정을 해 놓을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안 하죠, 잘.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연봉이 얼마예요? 5,425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이성준 사원의 근무조는 2조이며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자, 이성준 봅시다. 자, 근무조는 2조로 돼 있대요. 자, 그러면은 재직 정보에 보시면은 2조로 돼 있는 거 맞고요. 노조에 가입이 돼 있답니다. 그럼 노조는 어디서 볼 거냐? 급여 정보를 클릭을 해줘요. 자, 급여 정보에 클릭을 하시면은 노조 가입 여부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가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보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4번밖에 없다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종용빈 사원은 학자금 상환 대상자이며 중소기업 취업 감면 대상자로 설정되어 있다. 자, 종용빈의 자 한번 클릭해 봅시다. 자, 여기 18번 날이 있죠. 자, 학자금 상환 대상자예요. 학자금 상환 대상자 여부가 10만원씩 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죠. 자, 근데 날짜가 보았을 때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 되어 있대요. 대상자로 설정이 되어 있대요. 그럼 18년도 8월까지면은 24년도니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거는 끝났죠. 근데 적용이 될까요? 아니요. 부가 되는 거잖아요. 적용은 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틀린 답이 돼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설정은 되어 있긴 하지만 그에 따른 적용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나서 적용을 못 받는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8번입니다. 당회사는 2023년 법정 의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의 보기 기준으로 교육평가 내역을 직접 확인 시 교육평가 결과가 상이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요, 교육입니다. 여기 키워드가 돼요. 교육은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관리, 교육평가, 교육현황 이렇게 되는데, 관리하고 평가는 내가 직접 전산으로 치는 거고요. 이미 결과치를 보고 싶으면은 교육 현황으로 해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사관리에서 교육 현황을 클릭합니다. 자, 교육 기간은 언제냐면은 2023년 12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입니다. 사업장은 본사, 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안 적겠죠. 취소하고 그냥 조회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법정 의무 교육 이렇게 뜨죠. 3명이 뜨는데 원래 이거 3명이 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떠야 되는데, 그래서 전체로 보려면은 교육벌 사원 현황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10명이 뜨죠. 거기에 이제 추리면 돼요. 정영수, 그 다음에 재갈형서, 그 다음에 김윤미, 종용빈 이렇게 이제 9명, 10명 중 4명 추려졌죠. 거기에 상인 아닌 사원이 누구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이제 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상, 하, 상. 세 번째 누구였죠? 김윤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상인 아닌 사원은 누구예요? 그렇죠. 정답은 3번 김윤미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9번입니다. 당인사는 2023년 기속 모든 사업장의 사원별 상벌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보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포상 대상자가 아닌 사원은 누구입니까? 단체사자 제외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키워드는요, 상벌 현황이 이게 키워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벌 현황이라고 되어 있으니 인사관리 쪽에서 우리는 인사고과 상벌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벌 현황이
키워드니 인사고가 상벌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고가 현황인데 자 상벌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상벌 현황에 자 클릭을 해서 자 여기에 상벌 코드는 100번 고가 포상을 해줍니다. 자 퇴사자 제외고요. 포상 일자는 언제냐?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3명 나오죠. 노희선, 이성준, 신별입니다. 그 중에 없는 사람 누구예요? 그렇죠. 김윤정이죠. 그래서 김윤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사람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 인사 2급 문제 10번입니다. 회사는 창립 기념일을 맞아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만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한 총 특별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퇴사자는 제외합니다. 미만 일수는 올리고 이전 경력은 제외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5년 이상입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은 특별 근속수당을 지급을 한다라는 게 그러면 키워드는 어디냐면은 특별 근속수당이 당연히 키워드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 근속수당으로 되어 있으니 그럼 뭘로 볼까냐면은 여기로 보시면 되죠. 근속연수 현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속연수 현황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일은 20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아줍니다. 자, 퇴사자 포함 제외, 경력 포함 당연히 제외. 그 다음에 미만 일수는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다 해주면 돼요. 자, 여기 설정해주죠. 자, 그러고 나서 조회 누릅니다. 자, 15년 이상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15년 이상 20년 이하니까 여기 두 개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15년 이상은 이제 10만원이니까 3명, 즉 30만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년 이하는 몇 명이냐면은 8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년 이상은 20만원이잖아요. 그럼 20만 8명 얼마예요? 160만원이죠. 합치면 얼마? 190만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